고객이 맡긴 자동차의 휠을 고의로 훼손하고 교체를 권유한 사건이 알려진 건 지난 21일. 타이어뱅크 본사는 곧바로 사과문을 냅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 사과한다면서 문제의 가맹점과 계약을 해지하고 고발 조치하겠다고 밝힙니다. 며칠 뒤 나온 두 번째 사과문에도 가맹점과의 계약서에 부정 판매 금지 조항이 있다며 이를 어기면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번 사건이 가맹점의 일탈이고 이 때문에 본사가 피해를 입었다며 책임에 선을 그은 겁니다. 그렇다면 정말 가맹점만의 책임으로 볼 수 있을까? KBS 취재팀이 만난 전현직 가맹점주들은 무늬만 가맹 계약일 뿐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본사가 가맹점별로 목표 매출액, 이른바 인덱스를 정해주고 실적을 압박해왔다는 겁니다. 목표치를 채우지 못한 가맹점주와는 계약을 해지한 뒤 직원으로 강등시켜 다른 매장으로 보냈다고 주장합니다. 그죠. 실적 압박이 엄청 심하죠. 그 실적을 못 채우면은 어차피 사업주 교체예요. 심지어 가맹점 직원들에 대해 휴무와 급여까지도 본사가 직접 관여했다는 증언까지 나왔습니다. 가맹 대리점이면 본사에서 그렇게까지 간섭을 하면 안 돼요. 휴무라든지 급여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나하나 다 타치를 한단 말이에요. 명의만 내가 사장이고 그냥 직원일 뿐이에요. 취재가 시작되자 타이어뱅크는 뒤늦게 가맹 계약이 아닌 위스탁 프랜차이즈라고 밝혀왔고 관리 차원에서 최소한의 조치만 취했을 뿐 과도한 압박이나 간섭은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는 프랜차이즈 본사기 때문에 일정 부분 저희가 도와드려야 돼요. 예를 들어서 사람이 없다거나 그러면 그런 부분도 우리가 알선도 해주고요. 도와줘야 되고 점주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한 건 없어요. 가맹점 한 곳의 일탈로 수습하려던 타이어뱅크. 본사가 깊숙이 개입해왔다는 주장이 쏟아지면서 본사 차원의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손준수입니다. 앞서 보도한 것처럼 타이어뱅크 가맹점이라고 부르지만 사실상 직영체제에 가깝고 그만큼 매출 압박도 컸다는 게 가맹점주들의 말입니다. 실적을 내기 위해서 휠 고의 훼손 등 무리한 수법을 동원했다는 거죠. 김정대 기자가 다른 지역의 한 가맹점주를 어렵게 만났습니다. 5년 넘게 타이어뱅크에서 근무 중인 현직 점주 A씨. A씨는 광주광역시에서 발생한 휠 고의 훼손 사건에 대해 터질 게 터졌다는 반응입니다. 본사의 실적 압박에 지점장들은 소비자를 속여서라도 매출을 달성해야만 하는 실정이라고 토로했습니다. 개인 사업자지만 조금이라도 실적이 떨어지면 본사에 압박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막말로 그냥 진짜 와가지고 이제 왜 이렇게 성적이 안 나오냐, 어디 가고 싶냐. 그러니까 하루 종일 사람을 피곤하게 해요. 본사가 지점별로 수익과 판매 수량을 반영한 예상 목표치를 설정한 뒤 매일 점검하고 이런 목표치에 일정 정도 미달하면 점주와의 계약 해지로 이어진다고 말합니다. 특히 타이어와 휠 판매를 합산해 목표치를 정하다 보니 타이어를 교체하러 온 손님들에게 휠을 강매하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말했습니다. 휠 고의 훼손 사건 이면에 실적 압박이 있었다는 겁니다. 타이어만 팔아서 수량을 올리기엔 진짜 힘든 거거든요. 휠까지 판매를 하면 한 대 8개가 나오는 거잖아요. 또 실적이 떨어진 점주에게는 가혹한 조치가 내려졌다고 주장합니다.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다른 지점에 강제 견학을 보냈고 휴무도 마음대로 쓸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압박을 준다고 해서 수량 수익이 변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 압박이 너무 심해져 버리니까 자꾸 이제 편법이 생기는 거고. 이에 대해 타이어뱅크 측은 높은 실적을 요구하는 것은 판매 업종 특성상 불가피한 조치라고 해명했습니다. 휠 고의 훼손이 한 점주의 일탈이 아니라 본사의 과도한 실적 압박에 따른 구조적 문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정대입니다. 네, 이번에는 타이어뱅크 휠 훼손 사건 취재해온 김호 기자와 함께 오늘 보도 내용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자, 김 기자, 앞선 집중 취재 요약을 좀 해보자면 이 타이어뱅크 매장들이 가맹점이라고는 하는데 사실상 직영체제다 이런 내용인 거죠? 네, 가맹사업이라는 게 본사와 가맹점 사업자, 그러니까 양측이 이 대등한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저희 취재팀이 확인한 바로는 좀 달랐습니다. 이 매출 상황을 본사가 시시각각 점검하고 압박했는데 본사와 가맹점의 관계가 매우 수직적이고 일방적이었습니다. 이 점주의 문제도 있지만 이 타이어뱅크 본사 차원의 문제도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네.
자, 이렇게 타이어뱅크 매장들이 사실상 직영 체제다 이런 내용 저희 KBS에 계속 제보가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타이어뱅크 본사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예, 타이어뱅크는 일반적인 수준의 가맹점 관리였다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과연 그렇게 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실제로 저희 KBS 취재팀에 제보해 주신 타이어뱅크 전현직 관계자들도 일관되게 비슷한 입장을 보이고 있거든요. 또 본사와 가맹점 사이에 권역별로 지부장이라는 직책의 중간 간부가 있는데 이 본사에서 정해준 매출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면 이 지부장을 통해 각 가맹점에 압박이 온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전직 타이어뱅크 관계자는 이 본사 차원에서 앞뒤 가리지 않고 매출 압박을 하다 보니 네. 자신도 손님이 맡기고 간 차에 타이어나 휠을 훼손한 적이 있다고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네. 매출 압박 때문에 휠까지 고의로 훼손했다는 건데 이 타이어뱅크의 관리 책임 이것도 좀 문제 아닐까요? 예, 일단은 타이어뱅크 측은 이 휠이나 타이어를 훼손하라고 지시한 적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네. 그러면서도 가맹점을 통제하는 방식에 조금 문제가 있었다면 개선할 부분을 찾아보겠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이 고의 휠 훼손 사건이 일파만파 번지자 이 부실한 관리 책임을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이 본사 내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번 사건이 가맹점주의 매출 욕심과 회사의 과도한 실적 압박 속에 벌어졌다는 이런 지적은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김 기자, 이 사건 알려진 게 오늘로 9일째인데 경찰의 수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주 수요일에 최초로 피해자가 신고를 했고요. 네. 또 이후에 관련 진정과 신고가 모두 30건을 넘어섰습니다. 이틀 전 경찰이 매장을 압수수색하고 당시 점주를 조사했는데요. 네. 예, 과거에도 몇 차례 휠을 훼손한 적이 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네. 자, 우리 사회팀에서도 관련 취재 계속 이어나갈 예정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 사회팀 취재팀은 사건 초기부터 시민 안전과 직결된 문제라는 점, 또 단순 일탈, 일회성 행위가 아니라 또 구체적인 문제점에 초점을 맞추고 취재를 해오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수사 상황은 물론이고 구조적인 문제, 또 타이어뱅크 측이 소비자들에게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는지 다각도로 취재해서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정리하죠. 잘 들었습니다.